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안타에서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이번에 산업 자료를 좀 작성을 해 보았고요. 제목은 전지의 전지를 무는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2차전지 주가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는 있지만 내년을 바라보면 또 2차전지 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온 만큼 리스크 포인트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2022년 대비 2023년에 우리가 얼마나 올해 대비 내년의 모멘텀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과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리스크 포인트를 체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자료이고 크게는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크게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중국 제재 무상 가능성이 없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2022년에 셀 기업들 같은 경우 IRA 정책에 의해서 크레딧 규모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미국에 가서도 생산 비용이 상승했을 때에도 크레딧 규모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산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너무 2차전지 쪽 좋았습니다. 근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더 큰 폭의 모멘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급 체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가지 리스크 포인트를 좀 점검을 해보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돌아가는 GM 얼티엄 셀즈 1, 2공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또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전력비가 또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꼭 IRA가 아니더라도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수주 모멘텀이 아닌 기술 프리미엄을 여전히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소재를 좀 적어 놓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국 제재 무상 가능성은 없다. 지금 최근에 IRA, 이제 내년부터는 IRA가 좀 시작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뭐 2023년 1월 1일부로 딱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1분기 중에는 개정안이나 세부안이 좀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좀 지연은 될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가진 막강한 이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리튬 중심의 금속 생태계를 어떻게 해서든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으로 지금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 1번에서도 보시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운송수단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는 정말 빠르게 전기차 쪽에서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연 리튬이온 배터리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화석연료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면 이젠 리튬 중심의 생태계가 우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1번에서도 보시다시피 원재료부터 거의 마지막 서플라이 체인 단까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원재료 단에서도 뭐 32%라고는 나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리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리튬의 생태계를 전체적으로는 점유율 60% 이상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전체 리튬 생태계에서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
자료까지 살펴보면 80% 이상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연 리튬 중심의 이러한 생태계를 탈중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강력한 정책, IRA의 지금 기준의 정책보다도 한 해 한 해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 2번 보시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정말 빠르게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확대를 해왔고요. 과거에 워낙 친환경적으로 의식이 높았던 유럽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중국이 유럽마저도 제치기 시작을 했고요. 투자 규모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운송수단 기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의 요 에너지 패권은 지금 중국이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이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탈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다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RA라든지 뭐 내년에 또다시 발표가 될 유럽의 RMA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국 내 배터리 기업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벗어나서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패권의 싸움이다, 에너지 전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책은 말 그대로 메탈 전쟁이지 자국 내 배터리,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점유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RA나 RMA는 메탈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국의 IRA 정책은요, 조금 더 강력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의 메탈을 빠르게 키워 올리고 그리고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는 동시에 이걸 받아줄 만한 수요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수요처가 사실 미국 내에서는 플랜트가 아예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 세팅을 해서 수요처를 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이전에 자국 내 배터리들을 키워서 수요처를 마련을 하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이 빠르게 수율이 올라와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들어와서 자국 내 배터리들과 협력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RMA 정책은 완벽하게 메탈 정책으로 갈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수요처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중국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더 강력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우리 유럽이 아닌 미국의 IRA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IRA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상은 2022년에 주가로도 랠리를 좀 보여주었죠. 그러면은 미국을 점검하기 전에 유럽은 지금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RMA 정책은 뒤늦게 시작을 하지만 자국 내 배터리 기업을 키우려는 정책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내 핵심 원재료 관련 기업 해서 이렇게 지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흑연 프로젝트와 리튬 프로젝트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요 흑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내 음극재 기업들을 같이 키우면서 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흑연 프로젝트가 사실상은 모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아무래도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는 빠르게 밀어붙이고 싶기는 하지만 환경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우후죽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허가가 진행되는 중에 무산되는 경우가 사실상은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크게 프로젝트는 한 2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마저도 환경허가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많이 지연이 되거나 그 와중에 자금이 좀 부족해지면서 무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유럽 내 양극, 음극, 활물질 관련 기업들 중에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천연의경, 인조의경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뭐 SGL 카본 이런 데를 일부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생 기업들은 제대로 크지 못하고 도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리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2025년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리튬 프로젝트 중에 이제 제로카본 리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에서는 많이 지금 메탈 쪽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내 양음극 활물질 관련해서 지금 음극 같은 경우에는 무산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양극 활물질 쪽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죠. 바스프라든지 유미코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많이 양산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양극활물질 쪽에서는 니켈 함량, 하이니켈 쪽으로는 잘 가지 않고요. 니켈 함량 5, 60%대 삼원계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의 장기 로드맵 프로젝트, 배터리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코발트와 니켈이 없는 리튬이온 배터리 프로젝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LFP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은 LFP 플러스, 그리고 삼원계 중에서는 하이니켈보다는 5, 60%대 차 한 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활물질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내 기가팩토리 공장 현황 및 계획을 좀 보시면은 2025년이 되면 완성차하고 배터리 셀 기업들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메탈 쪽에 대한 생산 능력만 잘 키울 수 있다면 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유럽 안에서는 중국 기업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자체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위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원계 위주로 지금 발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에 RMA 정책이 나온다면은 메탈 중심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IRA 정책처럼 미국의 배터리 셀이나 소재 쪽을 완전히 탈중국 공급망으로 하길 원하는 이런 정책은 RMA에서는 다소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MA보다도 IRA 쪽의 수혜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치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배터리 셀 기업들의 IRA 크레딧 규모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크레딧 규모 자체로만 계산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IRA 정책에서 배터리 셀 쪽에 대한 크레딧을 얼마나 주는지를 표를 통해 살펴보면은 킬로와트당 35불이라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소 이제 양극활 물질, 정극활 물질 쪽하고 이제 소재 광물 쪽 대비해서는 기준치는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크레딧 규모를 계산한 걸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선은 가동률 기준을 40%까지만 맥스로 둔 이유는 전체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캐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캐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체 디자인 캐파에서는 최대 가동률 40%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킬로와트당 35불을 적용을 했었을 때 제가 2023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6.3%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크레딧이 붙어서 O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40% 가동률 맥스로 봤었을 때 11%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차이는 4%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JV라든지 아니면은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를 해서 크레딧 50%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9%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포인트 정도가 상향되는 이런 흐름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 내에 들어갔었을 때 생산 비용에 대한 상승분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우선은 국가별 전기요금 그리고 인건비 위주 중심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토지라든지 건설 비용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건 미국 내에서 인센티브 비용으로 다 제공을 해준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그런 전제 하에 이제 NCM 111 기준으로 모델링을 한 이유는 이제 원재료 부분들 이제 메탈 가격에 의해서는 최대한 플랫하게 지역별로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전력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면 50%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인건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나가게 되면 44% 이상 생산 비용 상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NCM 111 기준으로 셀 비용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 KOR 대비 USA에 갔었을 때 7% 이상 생산비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많은 가정들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최대 한 10% 이상 충분히 비용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RA 정책을 크레딧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정책으로 보시기보다는 IRA 정책은 최대한 한국에서 생산비가 나오는 정도를 미국 땅에서 맞춰주겠다. 그러면서 내수가 약한 대한민국보다는 내수의 시장을 미국이라는 큰 내수의 시장을 열어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큰 외형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K배터리에는 큰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국내 배터리 기업의 2023년부터는 확실히 전성시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신생 배터리 기업들 등장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럽 내에서 신규 배터리 기업들만 보더라도요, 제대로 지금 노스볼트를 제외하고는 자금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정부 측에서도 노스볼트를 제외하고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라는 측면 하에 자금을 더 대주기보다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신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자국 내 신생 배터리 셀 기업들이 나오는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의 내재화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세요. 근데 완성차 내재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이 공정, 지금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단계별로 인력이 다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율이 안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단계별로 제대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셀에 대한 내재화를 통해서 그들이 비용만 더 상승을 하지 지역별로 나갔을 때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이 인라인 공정, 완전 자동화 공정으로 지금 다시 장비를 체인지하는 이런 흐름으로 보이곤 있지만 이 장비를 가지고 수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완성차 기업들이 내재화를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많이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완성차 내재화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면은 인라인 공정에서 수율이 잘 나오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 그 지역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내의 캐파시티 플랜을 좀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외 두 개, 이제 K배터리 3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4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 기업들도 최대한 조기 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 가동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캐파가 쏠리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수준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가면은 2022년 대비 미국 내에서 여전히 수준 모멘텀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LG보다도 LG는 충분히 많은 미국 내 수주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수주 모멘텀 자체로만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쪽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굉장히 큰 기업과의 JV를 또 한 차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하신다면은 내년 미국 내 배터리 3사의 수준 모멘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또 한 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내 캐파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차트만 보더라도 수급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유럽보다는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수준 모멘텀을 한 차례 더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 헐물질 쪽도 굉장히 좋았죠.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 좀 차이 말씀을 드리면은 양극재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투자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요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IRA 정책 수혜를 굉장히 크게 봤어요. IRA 정책이 중국의 공급망을 빼내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을 양극재 쪽에서 빼내면은 니켈 함량 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내 3산 중에서는 니켈 함량 60%대를 하고 있었던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와 셀 기업들의 수주가 대거 이어진 이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미국 쪽에서도 여전히 수주 모멘텀은 있겠지만 이미 2022년에 충분히 많은 양극재 모멘텀은 수주 모멘텀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 중국 비중을 뺀다라고 생각하면은 음극재 쪽이 또 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밸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중심, 흑연 베이스의 음극재 중심으로 포스코 케미칼 쪽의 수주 모멘텀이 또 한 차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이런 하이니켈 기업들은요, 사실상은 중국 비중이 높지 않은 그 양극재 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수주 모멘텀이 다소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수주가 크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하이니켈 쪽은 유럽 내에서도 잘 키우지를 않고 중국 베이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캐파 증설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재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내년에도 여전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수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내의 투자 발표는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의 혜택을 IRA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IRA 중심으로 좀 많이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인 삼성 SDI가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수주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헝가리 공장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은 또 미국 내에서 이렇게 두 지역에서 좀 활발하게 생산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었을 때에는요, 아무래도 메탈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RA에서도 결국에는 원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는 메탈도 우리 거 다 써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공급망이 우린 이렇게 없어요. 중국 공급망을 배제한 디자인 캐파가 이 정도 됩니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표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핵심 광물 투자 관련해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업스트림부터 그리고 소재 수직 계열화는 지금 LG 화학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스트림부터 소재 수직 계열화까지 잘 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주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업스트림 단에 대한 투자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두 기업이 대응을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양극재 기업들도요, 전고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극재 기업 전고체 증설 계획도 보시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GEM, 말 그대로 중국의 GEM사와 JV를 맺고 전고체를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JV를 맺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지분을 배제를 하고, 지금은 국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국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할 때에는 전고체도 완벽하게 국산화를 해서 중국 지분을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까지 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제가 첫 번째 파트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IRA든 RMA든 모든 정책은 메탈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IRA 정책이 조금 더 탈중국 공급망에 있어서 K배터리의 수혜가 강한 이유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배터리를 키우려다가 중국 공급망과 우리나라의 협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RMA는 메탈 정책, IRA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 공급망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봤었을 때는 IRA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 K배터리 쪽에는 이렇게 정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의 수주 모멘텀 여전히 강하겠지만 수주 모멘텀 자체로만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는 양극재, 내년은 음극재 쪽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이 강할 것이고, 하이니켈 기업들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셀 기업들의 광물 투자,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의 전고체 투자도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K배터리 수혜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는 적어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이제 내년에 있을 2023년에 배터리 여전히 주도 섹터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EV 쪽 수요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